먼저 일단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타 가게보다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가? 내가 다른 가게보다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오겠죠? 저는 그건 못했습니다. 왜냐면 뭐 어쨌든 저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뭐 직원들을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동종 업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 수준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, 두 번째, 타 가게보다 비전을 씌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저랑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득드르득입니다. 오늘은 직원 관리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직원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사상이나 나의 생각들과 비슷한 결이 있는 친구들이 저희 직원으로 와서 또는 또 내가 교육을 통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또는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면 꼭 누군가와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저도 6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 좋은 팀을 만나기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직원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민이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본인한테 맞는 직원,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좋은 직원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을 때, 저도 나름 이제 직원이 한 명이었을 때부터 직원이 10명이 넘는 수준까지도 올라왔고, 그러다 보니 직원이 한 명과 두세 명 이렇게 있을 때랑 10명 가까이 됐을 때랑 상황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렇지만 제가 사실 지금 상태에서 HR 담당자라든지 그런 걸 쓰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모든 인사 관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장사를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체계 없이 저도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이밖에 없는데 뭔가 넌 직원, 나 사장 이런 걸로 나누기가 좀 애매했고, 이렇게 형제처럼 되게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자율 속에서 알아서 해주게끔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자유로움 속에서 이 친구들이 조금 따라오길 바랬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다 제 잘못이었던 것 같죠. 저도 무지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,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도 경계가 좀 고민스럽긴 하거든요. 직원들이 늘어날수록 자주 밥도 먹고 이런 관계에서 계속 지내다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규정과 규율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.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다 보니 직원이 몇 명 없을 때 일했던 친구들의 반발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속으로는 마찰도 있었고,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 형이 왜 저러나 갑자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저희도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규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마찰이 있고 이렇게 저를 속상하게 하기도 했고, 이제 그만도 두고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. 사람 때문에 웃기도 웃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고,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과연 좋은 직원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먼저 일단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타 가게보다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가? 우리 직원들에게 타 가게보다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가?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조금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. 내가 다른 가게보다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많이
이렇게 오겠죠. 근데 요즘에 요식업에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다. 그리고 구해도 나랑 맞는 직원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인데, 사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든 직업이기도 하고, 본인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대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이 친구들이 타 가게보다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건 못했습니다.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직원들을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런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동종 업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 수준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, 두 번째, 타 가게보다 비전을 씌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주 5일에 적당한 급여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일적인 부분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제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공유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저랑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. 돈만 본다면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F&B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사람의 뽑는 판단 기준이 직관을 좀 믿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인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.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실력은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보다는 일하는 게 서툴더라도 긍정적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많이 뽑을 때는 첫 번째,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,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두 번째, 그 비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, 이제 사장님의 마인드, 추구하는 방향성, 비전이 명확해야 이걸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그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배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책 많이 읽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서 계속 공부하고 이 좋은 지식들을 이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서 학습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사장님들이 좋은 직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1차적으로 인성이 좋은 친구들을 뽑으면 사장님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한테 전달이 돼야 시너지 효과를 일어나가지고 가게가 성장하는 거죠. 이 가게가 성장하다 보면 왜 좋으냐면 매출이 상승하면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. 다 같이 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그런 공을 돌려서 급여를 더 높여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매출이 안 나오면 어려워요.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한다고 보면 되죠.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오는데 직원을 계속 이렇게 다 퍼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. 어쨌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고 또 수시로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될 수 있지만, 지금 상태에서는 저의 목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고 수익 쉐어를 하든지, 아니면 이 친구의 복지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비전도 만약에 제시할 수 있는 가게가 된다고 하면 친구들이 오랫도록 조금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리더라는 거는 팀이 그 리더를 따를 수 있게끔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거를 본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좀 더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저번 영상에도 찍었듯이 우리 가게에서 손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, 지금 영상은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매장에서 일할 가치가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. 사람 관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초반 영상을 보면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30평대 이상을 가게를 오픈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직원이 저 빼고 3명 정도가 있을 때,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날은 그 3명 직원이 다 안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. 그때는 제가 혼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제가 급하게 친구 한 명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그거를 쳐내는 상황이었는데, 예를 들어 30평대 이상이면 직원들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작아지고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없었는데, 제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원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
뭐 이런 식으로 조금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쳐가지고 장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문을 닫는 경우도 들었단 말이에요. 힘든 부분이에요, 사실 사람이라는 게. 사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게 그런 법도 없단 말이에요.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오픈을 하시라고 제가 처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30평대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스노폭스 김성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보면 초창기 멤버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결단을 내려서 잘라야 된다,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. 발바닥에 있는 티눈을 계속 아프다고 해서 뽑지 않으면 나만 아픈 거니까 큰 아픔이 있더라도 그거를 도려내고,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비를 많이 하고 사장님들이 발전된 삶을 사시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